이어서 2017 ICT 업종별 기상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먼저 스마트폰 산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산업은 흐림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자체가 이미 뭐 아시다시피 너무 포화 상태예요. 너무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흔히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별화를 두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뭐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많은 기능을 넣을까 이거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 갤럭시 노트 7 사태처럼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다 보니까 기업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올해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기능적으로 차별화를 두기 힘든 상황에서 디자인과 어떤 감성에 소구하는, 그래서 결국은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스마트폰은 B입니다. B. B. 흐림 정도가 아니라 내린다. 그냥 뭐 네. 먹구름 B. 네, 저도 뭐 기본적인 인지가 네. 이제 동의하고, 근데 노트북 살 때 이제 우리가 엄청난 어떤 다른 성능이나 뭐 다른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냥 좀 가볍고 좀 이쁘게 생기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은 다 비슷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좀 있을 뿐이고. 스마트폰도 작년에 애플이 아이폰 7 내놓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벌써 이제 별로 이 디바이스에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요.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이미 뭐 삼성, LG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이미 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접히는 스마트폰이 나온다. 이게 뭐 바깥으로 접히느냐 안으로 접히느냐 뭐 지금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오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노트북 가지고도 별걸 다 했거든요. 네. 제조사들이 뭐 반대로 접었다가 그렇죠. 키보드도 이렇게 네, 접었다가. 키보드를 뭐 말았다가 뭐 띄었다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진화의 최종 단계에 온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거는 잡스가 이미 다 보여줘서 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고, 그 자체에서 어떤 엄청난 혁신을 이제 기대한다기보다는 완전히 범용화된 제품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다 퍼지니까 산업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리게 되겠지만 산업만 보면 별로 거기서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제 개발도상국에 저가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산업의 기상도는 썩 좋지 않다. B. 네, 그렇죠. B. 근데 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전혀 상관없다. 삼성전자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 안 팔고도 네. 네. 반도체로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네, 네. 저는 이 스마트폰 산업에 대해서는 흐림 정도로 보는데 네. 이미 말씀하셨듯이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정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그 기능적인 부분을 기본에 충실해서 소위 왜 액정이 자주 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던지 기본에 충실하게끔만 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조사기관 IDC에서 보니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작년에 1.6%로 전년 10.5%에 비해서 급감한 수준이었고요. 2020년까지도 평균 성장률이 4.1% 정도에 머물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흐림으로 또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게임 산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 우리 한국만 놓고 보면 게임 산업이 참 좀 우울했어요, 사실. 기존의 PC 온라인 시절에 인기를 끌던 그 유명 게임 캐릭터나 그런 IP, 저작권, 그걸 활용한 모바일 게임들이 나와서 인기를 얻긴 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리메이크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모바일 버전에 맞춰서 만든 거고,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아직도 애니팡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 거다. 저는 그래서 어떤 구름 뒤에 해가 좀 나오는 모양새가 올해 게임 시장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스마트폰의 진화가 이제 끝이 났고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PC와 이 수많은 이렇게 미디어를 다 접하는 시기가 무르익은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PC 시절에도 보면 아주 초창기보다는 PC가 많이 대중화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히트작들이나
PC에 최적화된 게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지금 요즘에 보면 모바일과 PC로 오가는 게임들이 막 나와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컨버팅이 되면서 하는 게임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그 게임의 영역이 그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활발한 장르의 게임들이 나오면서 게임 시장은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약간 비슷합니다.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호랑이 장가가는 날, 내 날씨가 아닐까. 그러니까 해가 나는데 동시에 비도 오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게임 업체들이 사실 최근에 그 M&A라던가 해외 진출에 대한 어떤 비전을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해외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겠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일례로 한 국내 한 대형 게임사는 우리 그 어벤져스 그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 중에 일부를 인수해서 그 관련된 또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만큼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 의지를 나타내는 데도 있고, 분명히 그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일부 이렇게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중소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예전에는 사실 그 뭐 아이디어로 승부해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줄고 있고, 또 워낙 중국의 게임 업체들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 그들과의 또 자본력에서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중소 게임사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해가 나면서 동시에 비가 내리는 그런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게임 산업 자체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한국의 게임 산업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뭐 시장을 거의 굳이 뭐 국산 외국산 나눌 필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어쨌든 국내 게임 업체들이 옛날에 그렇게 맹활약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외국산 게임들이 많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게임 업체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게임 산업 중에서 전체적인 시장 말고 e스포츠 부분만 봤을 때는 맑음을 주고 싶어요. 그동안 스타크래프트 2에서 e스포츠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가 그동안 그 후에는 특별한 화랑기가 또 없었죠. 근데 작년 5월인가요? 블리자드에서 오버워치 게임을 내걸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e스포츠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에 대규모의 뭐 투자를 비롯해서 e스포츠에 대한 기획, 제작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가 다양화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전체 산업보다는 e스포츠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그런 투자나 제작에 대한 기대감, 스포츠 대회에 대한 또 기대감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저는 맑음을 주고 싶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네. 얘기를 해보시죠. 가장 잘 아실 것 제일 같은데요. 네. 제일 얘기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사실 맑음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 중에서 뉴미디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맑음이 예상이 되는 게 MCN이라 할 수 있는 이 뉴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만들어질지 사실은 구경하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다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디어 시장이 뉴미디어 시장이 커머스가 붙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수익화하는 그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MCN 하면은 단순히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 올렸을 때 발생하는 광고 수익 정도로 생각했다면은 그 후에 브랜디드 콘텐츠나 광고 시장과 결합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커머스와 결합해서 빠르게 성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뉴미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맑음을 주고 싶습니다. 뭐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비슷한 맑음에 비슷한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제는 예전에 무슨 뭐 동영상을 뭐 장시간 봐야 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뭐 피로하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응축해서 그 굉장히 그 좋은 퀄리티의 그런 동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도 많고, 오리지널 콘텐츠가 동영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확산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커머스가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많이 이제 다른 버전으로 또 바뀌고, 그러면서 모바일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시장은 대단히 분위기를 탈 것 같다. 네. 그래서 많이 뭐 이것저것 하고 계시죠.
네. 이것도 사시부 의견. 다만 이제 그 양적인 팽창은 분명히 우리 모두 다 동의할 거예요. 양적인 팽창은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동의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질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사실 우려가 돼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고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사실 이목을 끌기 위해선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과거에 어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했던 이 시장이 조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흘러나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은 해봅니다. 엄청나게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동영상 콘텐츠의 폭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많아지면 결국은 숫자가 많아지면 거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거기서 결국 좋은 콘텐츠가 아마 살아남고 네. 그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콘텐츠 다 우리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또 그런 데에서 희망이 없으면 우리 뭐 이걸 왜 합니까? 희망적으로 살아야죠. 희망적으로. 문긍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문긍정.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새해 ICT 산업이 이랬으면 좋겠다. 각자의 소망이 있다면 한 말씀씩 또 해주시죠. 그동안 사실은 어디 가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바램, 최종 목적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 산에서도 인터넷이 돼, 뭐 지하 뭐 20층에서도 인터넷이 돼, 뭐 이런 어떤 것을 향해서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단계는 이제 끝났고 인터넷이 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인터넷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든 심지어 내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도 내가 어딘가에서는 세상과 연결돼 있다. 네트워크 연결돼 있다. 이게 아마 이제 IoT가 추구하는 거일 텐데 그게 되게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에는 좀 더 그런 것들이 이런 뭐 스마트 시티가 됐던 그런 여러 가지 스마트 홈이 됐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씩 이제 조금 더 현실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조금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런 걸 체험해봐서 그게 과연 정말 얼마나 달라질까. 우리 아까 인공지능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일환인데 인류가 그렇게 수많은 지금 최근 50년 동안 컴퓨터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1900년대 초에 세탁기의 발명만큼의 효과를 아무도 아직도 못 주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의 발명이 인류의 그 여성을 빨래에서 해방시키는 엄청난 그 발명이었는데 혹자는 그래요. IoT가 그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바로 그런 제2의 세탁기의 발명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잡다한 걸 이제 인간이 안 하는 거야. 그게 과연 해방이 될지 아니면은 ET형 인간을 양산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다소 약간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ICT 기술이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올해 당장 그것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ICT 기술들이 그 인간의 뭐 일자리를 뺏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또 바람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느 하나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덕 교과서 같은 말씀. 네, 공장님 맞네요.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었는데 네, 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톡이 오면은 동시에 다양한 사람이 톡이 올 수 있어서 챗봇이 인공지능이 결합된 이 챗봇 시장이 조금 고도화되고 제 삶에 녹아들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처리해줘라고 해서 동시에 개인 비서가 제 삶에 깊이 들어와서 단순 업무나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다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오길 또 개인적인 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아마 바쁘시니까 바쁘셔서 저희는 그러신 거고요. 네. 저는 채팅하는 즐거움이라도 없으면 조금 일을 한 2개만 내려놓으시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챗봇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부럽네요.
올해 2017년 새로운 기술 통해서 스마트한 일상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대한민국이 ICT 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